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근거는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수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도체 경쟁은 미중 무역 갈등과도 맞물리며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는 열의에 있는 비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잇따라 투자한 데 이어 최근 미국 파운드리 증설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단 점심식사 자리에서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는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사실 청와대는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검토 계획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불과 한 달 사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 전제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내걸었는데 여론조사에서 사면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한다.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회,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선 사면을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 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참여연대, 국노동조합 총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사법원칙과 경제논리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정보, 윤석열 판단이 궁금하다.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죄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단죄의 과정과 결과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에 따라서는 단죄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 적용 또한 차별적인 것처럼 보인다. 법을 가리켜 이혈령비현령이라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 이유가 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다. 사실은 법만 이혈령비현령인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원래 애매한 건지도 모른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해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류원죄라 한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왜 죄가 되어야 하나? 순종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장 큰 죄인은 법률가들이겠다.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매일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선악과 원죄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순종이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선악을 구별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어쩌면 너희 불완전한 인간은 다른 이의 죄를 논하지 말라는 뜻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왜 그럴까? 선악을 구별하고 죄를 처벌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인간이기 때문 아닐까? 위를 앞장세운 폭력이 얼마나 많았던가.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과 대규모 폭력은 항상 선악을 구별하고 악을 척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그 의도가 지나치면 순식간에 선이 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통념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선악을 분별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다. 죄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순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유지해야 하는 그 질서가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선, 악 구별의 위험성을 안다면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해서 만들었다는 그 법법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한다. 지나치면 법의 사용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현실 세계에서는 법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상대는 무조건 악이고 법은 그 악을 척결하기 위한 최상의 칼로 활용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화두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과거의 정의를 위한 악의 척결기관은 주로 군과 정보기관이었다. 그들의 무절제함이 낳은 결과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었다. 군과 정보기관이 문민통제되고 난 뒤 더 득세한 게 검찰이다.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회 다수가 검찰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 와중에서 이 부회장의 처신은 분명 올바르지 못했다. 최고 권력자와 그 후견인한테 뇌물을 준 행위를 누구라서 옳다고 하겠는가. 그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중이다. 재미있는 건 지금 국민 다수가 이 부회장의 그 엄연한 죄를 이제는 면해주자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 무엇일까? 법 적용이 무리했다고 본 것일까? 죄인이라도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다면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본 것일까? 문 대통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 적용이 무리했었다면 사면의 명분이 더 커진다. 하지만 쓸모 때문이라면 법의 기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더 관대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이지만 이 지점에서 문 대통령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국정농단 연루자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단죄를 진두지휘한 사람은 윤 전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이후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진두지휘했다. 그 덕분에 그는 일약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에 올랐다. 공정의 화신이 된 것이다. 공정의 화신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공정하다고 볼 것인가? 아이러니한 건 여러 여론조사로 볼 때 공정의 화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면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윤 전 총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그러니 법과 죄가 어찌 이현령 비현령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자신의 칼은 이현령 비현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답으로 입증해야 한다.